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렀지만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아직도 미인인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주름도 별로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허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희 옆에 계신 우리 김준일 시사평론가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는 여기 문구에도 여러분에게는 말씀 안 드렸지만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허위 뉴스여서 제가 유튜브 처음에 만드신 분하고 소송을 해서 그분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MBC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MBC 당시에 주저앉는 소라는 PD수첩에서 방송을 내보낼 때 MBC 앞에서 우리 PD수첩 여러분 또는 또 방송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시에 검사들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대에 나와서 한번 지지를 해달라. 우리 힘들어하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교묘하게 광화문에서 대규모 광우병 촛불 집회하는 것과 제가 무대에 올라간 모습을 교차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렸고 그것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도 오늘 민원연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언론에도 이런 것들이 떠 있어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소개 멘트로 썼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말씀하셨지만 이명박근혜 시절에 대통령실로부터 또는 국정원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을 하시려는 우리 이진숙 씨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드신 겁니다. 이진숙 씨를 규탄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농사 지으면서 여태까지 잡초 뽑으면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이것을 모토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나쁜 분들이 너무 부지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올해 지난달에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새로 시작했고요. 시사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이진숙 씨는 사실은 제가 MBC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있었던, 앞에서도 같이 증언하셨지만 함께 한솥밥을 먹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씨가 너무 부지런하셔서 2022년도면은 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 연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먹고 사는 어떤 강의에 우리 대중예술인들이나 대중예술 문화를 가지고 좌파 우파를 나누고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감독 우파 감독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시 블랙리스트를 만드신 점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중예술 하는 사람들은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끌리는 대로 예술에 이것을 담아야겠다 생각하면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고 그동안 그러한 블랙리스트로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은 것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PPT까지 띄우고 뒤에 화면까지 그렇게 너무 성실하게 만드셔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한번 올라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정원 서류라든지 작성한 서류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가지고 나올 수는 없었죠. 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량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 행사도 못하게 해라, 광고도 못 찍게 해라, 방송에서 퇴출시켜라,
그리고 심지어 정부 홍보를 하는, 제가 연예인들은 홍보 대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무료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라 걱정하면서 하는 거지요. 유명세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막아라 라는 것이 문서로서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방통위원장을 하시려는 우리 이진숙 씨는 어떻게 그렇게 낡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개저씨들이 미안하지만 너무 많으신데 개준마처럼 그 옛날 낡은 1950년대에 있었던 메카시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여기 의회에 빨갱이가 엄청나게 있다 이런 소리를 했고, 대중예술가들 중에도 빨갱이들이 득식을 하다. 그래서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작가와 그리고 연출가와 연기자들이 밥줄이 끊기고 일자리를 잃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찰리 채플린까지도 고통을 수십 년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밥그릇 챙기자고 그렇게 같이 한솥밥을 먹고, MBC 식구들조차도 저는 그 밖에 나가서 비판하시는 거 못마땅합니다. 같은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럼 그 안에 계실 때 왜 MBC 제대로 그렇게 비판할 정도면 왜 제대로 못 만드셨습니까? 매우 유감이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이진숙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이진숙 씨는 저에게 큰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6년 7년 동안 이런 좌파라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가지고 법정 다툼을 했고, 2019년 7월 31일에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고 판례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예술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종북, 좌파 이런 딱지 붙이지 마라 하는 판례입니다. 제가 왜 이 판례를 남겼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은 선배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당했던 이 고통을 다시는 당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어렵지만 법원 끌려다니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6년 7년 동안 법원 다녔습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충분합니다. 아직 충분하네. 예. 예.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확정 판결 받았을 때의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 씨를 종북 좌파라 비난한 보수 농객 변희재 씨가, 변희재 씨는 지금 참고로 저하고 유튜브 방송을 같이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변희재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3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하여금 연예인인 김 씨가 친노 좌파이고 종북 좌파라는 편견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김 씨를 매도하는 기사를 확대 재생산해 김 씨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되도록 유도했다.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김 씨가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변 씨 등은 김 씨에게 총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김재철 사장 당시에 MBC에 제가 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그때 유명했던 손석희 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제가 그 1등 자리를 탈환하고 이런 정도의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죠. 당시에 우리 이진숙 씨는 거기에 홍보국장인가 홍보본부장인가 하여튼 높은 자리에 계셨었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잘했다는 이유로 다른 방송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복도에까지 따라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그것이 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많은 MBC 구성원들이 사실은 MBC 안에는 노조가 뭐 1노조, 2노조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노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느 노조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MBC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MBC에 좋은 저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그런 구성원도 있었지만, 나가라 라고 뒤에서 굉장히 많이 종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에 줄을 대고 지금 굉장히 높은 분으로 많이 계신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심의 하는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여태까지 자기의 큰 밥그릇을 챙기면서 자기가 같이 일했던 MBC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는 뒤에서 칼을 꽂고 자기 밥그릇을 챙기면서 살아남은 그야말로 생노병사, 노병은 죽지 않고 다시 산다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병사입니다. 늙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노병사.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다고 해서 뻐길 것도 아니고, 우리 이진숙 씨가 방통위의 위원장이 되신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다. 다시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퇴출 이야기가 나오고 오래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씨는 이진숙 씨 인생만 챙기시지 대중예술가나 어떤 방송문화를 이끄는 젊은 후배들까지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